하루 종일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들 진짜 너무 잘하시는 것 같고 또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라고 약간의 자괴감도 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스탠 옵티미제이션 이야기입니다. 다양스럽게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몇몇 데이터가 나와서 그걸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첫 번째 이제 CTO 인터벤션을 하고 난 다음에 디지털 베드의 인라지먼트를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인트라코로너리 이미징인 대표적인 아이부스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스탠 옵티미제이션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한 베너핏이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CTO 관련되어 있는 뭐 가이드라인 말고 실질적인 그 뭐랄까 스킬에 대해서 엑스퍼트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 나와 있죠. 재작년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7개의 프린시플인데 뭐 앞에 우리 좋은 교수님들이 많이 강의해 주신 것처럼 플랜도 잘 세워야 되고 디바이스도 잘 만들어내야 되고 잘 뚫어야 되고 안전하게 해야 되는데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결국에는 스텝 옵티미제이션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어떻게 하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용을 보시는 것처럼 에비던스가 많지 않습니다. 문제는 1번부터 6번까지 갈 때 이미 이제 다 지친 거죠. 아까 윤죽준 교수님 말씀하신 한 3시간, 4시간 뚫고 나면 스텝 넣을 때 되면 막 눈도 침침하고 필요하니까 스텝 막 마음대로 넣고 싶고 아이부스 보면 왠지 그 풀백 되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긴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저희가 다른 프로시저보다는 옵티미제이션에 조금 소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쓸데없는 걱정도 하게 됩니다. CTO 자체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보시는 것처럼 어클루전된 사이트에 이미 클래시피케이션이나 헤비 플래기 침착이 되게 되고 뒤쪽 디지털 배들은 아무리 콜라테럴을 잘 온다 하더라도 배슬 사이즈가 조금 줄어드는 슈링키지가 되는 이런 캐릭터가 있는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많이 이야기되는 내추럴 코스에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포지티브 리모델링이 되었다가 네거티브 리모델링이 되고 칼슘이 침착이 되고 또 사이드 벤치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좋은 전략과 좋은 기구 그 다음에 스킬을 통해서 와이링을 하고 난 다음에도 적절한 스탠을 잘 이렇게 디플로이 하기가 상당히 많은 그 고려인자들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 이제 첫 번째로는 디지털 베드가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릴 건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플로우가 많아지게 되면 결국 베슬은 달레이션 될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플로우가 줄어들게 되면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디지털 베슬은 컨스트릭션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실제 몇몇 데이터에서도 그런 것들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이탈리아 그룹에서 총 한 100명 정도의 CTO 환자들에게 있어서 입증을 했는데 결과를 보시면 CTO를 뚫고 난 다음에 디지털 베드가 immediately after procedure에는 나이트로글라이세린을 줘도 보시는 것처럼 혈관 확장이 잘 되지 않습니다. 저자들이 뭐 하이버네이팅 베슬 베드라고 이야기할 정도였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서 MTG의 리스판스가 되면서 베슬이 커지기 때문에 이미디어틀하게 베슬이 커지진 않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플로우에서 베슬이 커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정보를 처음에 제공했었고요. 두 번째 데이터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91명의 CTO 환자를 가지고 쭉 분석을 했는데 디지털 베드가 5mm든 5mm 이상이든 상관없이 팔로우를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베드의 베슬 사이즈가 커집니다. 반면에 스텐 세그멘트는 오히려 조금 작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눈으로 특히 엔지오 가이드드 스텐 디플로이를 할 때는 디지털 베드가 좀 커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감안해서 스텐 사이즈를 초이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른 그룹에서도 재미있는 데이터들이 몇 개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CTO를 뚫고 난 다음에 디지털 베드가 커지는데 어떤 환자의 디지털 베드가 더 커지느냐 개인적으로 붙여놨던 바이빌리티입니다. 특히 에코그래피에서 월모션 오브 노멀리티가 있는 사람보다는 월모션 오브 노멀리티가 없는 우리가 흔히 sufficient collateral 같은 것들이 있는 바이어블 마이오카디물수록 베슬 사이즈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스텐 사이즈를 고려할 때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발표했던 데이터인데 58명의 환자를 6개월 뒤에 아이부스를 가지고 팔로우를 했습니다. 이런 디지털 베드 인라지먼트가 다 생기느냐? 아니라고 이야기되어 있는데요. 70% 가까운 환자분들이 디지털 베드가 커졌고 반면에 30% 환자들은
디스탈 베슬이 커지지 않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거의 굉장히 커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별 차이가 없는 분들도 있다. 그리고 이런 디스탈 베드 인라지먼트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 보시는 것처럼 스탠업 포지션이 이니셜에부터 있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결국 베슬이 커지게 되면 결국 애들은 스탠 마로 포지션의 프레버런스가 더 증가돼서 결국 그로 인한 향후에 스탠 트롬보시스나 여러 가지 메이스 리스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처음에 디스탈 베드가 커지는 것에 대한 게싱을 한 다음에 스탠을 초이스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디스탈 베드 인라지먼트는 뭐 CTO나 콜레테랄뿐만 아니라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스태틴 또는 LDL 콜레스테롤 레벨도 중요하다라고 몇몇 데이터들이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CTO 환자들에게 있어서 옵티멀 메디컬 테라피, 즉 하이 인텐시티 스타틴 같은 치료도 베슬 인라지먼트 측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본에서는 그 알부스 파인딩 중에 아주 재밌는 캐릭터가 있으면 이게 나중에 커질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페리메디얼 하이 에코익 밴드라고 합니다. 선생님들 이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 프레젠테이션 준비하면서 CTO 하면서 이거 막 눈 크게 뜨고 찾아보고 있는데 여기 보이시는 이 하얀 라인이 바로 그네들이 이야기하는 페리메디얼 하이 에코익 밴드라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니셜 이미디어 뎁트 장에서 보였던 그 밴드가 발로 봤을 때 베슬이 커지면서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그 밴드가 있는 군이 없는 군에 비해서 보시는 것처럼 발로 당시에 루멘 다이아미터 인라지먼트가 의미 있게 증가함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알부스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CTO를 하다 보면은 저희가 인티마 그 트루루멘 트래킹이 다 되면 다행이지만 가끔은 서브인티마 트래킹도 하게 되는데요. 서브인티마 스탠팅 역시도 베슬 인라지먼트 측면에 있어서는 트루루멘 트래킹과 상관없이 둘 다 잘 효과적이었다라고 하는 데이터도 이미 나와 있었고요. 서울대에서 세브란스에서 발표했던 그 알부스 파라미터 데이터를 보면 알부스 상에서 미니멀 스탠 에어리어, 그 다음에 디스탈 엣지에 루미널 에어리어, 그 다음에 디스탈 베드에 루미널 에어리어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어쨌든 디스탈 루미널 에어리어가 5.7 이상, 그리고 확실히 베슬 그 미니멀 스탠 에어리어가 작으면 작을수록 향후에 베슬 다이아미터가 커질 수 있는 프로포션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알부스를 활용한다 그랬을 때는 스탠 에어리어뿐만 아니라 디스탈 엣지, 그 다음에 디스탈 베드에 있는 루멘 에어리어도 한 번씩 고민하면서 이렇게 옵티미제이션을 고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아sam대원 데이터 507명에서 데이터를 발표했었는데요. 디스탈 5mm, 10mm 상관없이 모두 다 의미 있게 이렇게 증가하는데 증가되는 퍼센테이지를 보시면 다이아미터가 대략 한 15에서 20% 가까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선생님들이 이런 스탠 사이징을 고려하실 때 15에서 한 20 정도는 커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시면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저희가 이제 디스탈 베드의 알부스도 보다 보면 이렇게 플렉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네가티브로 되는 시그링킨 돼 있는 베슬도 있고 노말 베슬도 있는데 이런 베슬들에서 사실은 나중에 디스탈 베드 인라지먼트가 다 똑같으냐라고 하는 것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디스탈 베드의 캐릭터에 상관없이 즉 스텐을 넣지 않을 만큼의 인터미디에이트 스테노시스라고 한다 그러면 결국 앞쪽에 스탠만 잘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결국 보시는 것처럼 캐릭터에 상관없이 베슬 인라지먼트는 다 공이 비슷하게 얻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디스탈 베드 인라지먼트에 대해서 서머리를 해보면 앞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대략 한 15에서 25% 이상의 다이아미터 인라지먼트가 발생이 되고 전체는 아니지만 적어도 한 3분의 2 환자에 있어서는 베슬 사이즈가 커질 수 있다. 특히 언급드렸던 것처럼 바이빌리티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는 더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런 스탠 사이징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알부스인데요. 저희가 뭐 CTO에서 많은 알고리즘에서 알부스는 실제로 와이링 또는 리와이링 할 때 상당히 많이 레커멘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오늘 강의 주제인 것처럼 스탠 옵티미제이션에 있어서도 알부스가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는데 아직은 OCT는 아마 리즈넨스나 여러 가지 때문에 데이터가 별로 없고 알부스는 그래도 몇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이 우리나라 데이터였다는 게 강의를 준비하면 상당히 자랑스러웠습니다. 코리안 CTO 레지스트리 데이터에서 처음으로 이제 534명의 환자를 가지고 프로펜시티 매칭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201명의 프로페셔널 매칭 데이터를 보였는데 2년 동안 팔로우 해봤더니만 스텐 트롬보시스가 아이부스가 조금 더 의미 있게 감소를 시켰다. MI는 뭐 약간 마지널한 그 트렌드를 보이긴 했지만 괜찮았고 메이스는 차이가 없었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2015년에 이제 세브란스에서 중심을 해서 랜덤 트라이를 진행했었죠. 12개월 뒤에 팔로우를 했었습니다. 약 양공간에 201명씩 랜덤을 했었고 결과적으로 아이부스가 메이스를 보시는 것처럼 65% 의미 있게 감소를 시켰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입증이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메이스는 초반부터 벌어지기 시작해서 의미 있게 감소시켰고 카디악 데스 MI의 컴포지트 역시 의미 있게 감소시켰고 TLR은 그 줄여주는 경향성만 보였습니다. 역시 가장 최근에 이제 논문이 퍼블리시가 될 예정인 그 권은성 교수, 정평성병 권은성 교수가 해서 아산병원 데이터 포함이 됐는데 1077명의 환자였습니다. 아이부스 사용군이 약 한 77.8%가 상당히 많이 활용을 했는데 이 분석에 있어서는 앞에서 세브란스 데이터나 KCTO 데이터랑 다르게 TLR과 그다음에 타겟 리전 리어클루전이 뭐 언웨이티드, 웨이티드 퍼플레이션 상관없이 모두 다 의미 있게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재발에 있어서는 조금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쭉 나타냈었고요. 그러면 결국 저희가 아이부스를 해서 옵티미제이션의 파라미터가 상당히 궁금할 것 같은데 아산병원 데이터를 보면 결국 미니멀 스탠 에어리어와 그다음에 폴스루멘 인발브먼트가 이런 프리딕터로 발견이 되었었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멀티베리에이션을 돌려봤더니 결국 미니멀 스탠 에어리어가 아주 의미 있는 프리딕터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뭐 아이부스에서 선생님들 데이터 다 하시는 것처럼 맨날 이렇게 컷오프 밸류 그리는 게 하나의 논문의 트렌드 중에 하나인데요. CTO에서 미니멀 스탠 에어리어는 최소 4.9mm 정도의 이상의 이런 미니멀 스탠 에어리어가 되어야만 그 TLR을 프리딕션 할 수 있는 컷오프 밸류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데이터가 나왔었고요. 디스탈 엣지, 프락시말 엣지 역시 보시는 것처럼 플락 버든이 프락시말은 58.9%, 디스탈 플락 버든은 46.5%였기 때문에 대략 50% 내외로 플락 버든이 미만으로 있는 세그멘트에다가 스탠을 디플로이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상병원 데이터 보면 CTO 리커널레이션 하고 난 다음에 그 아이부스는 TLR과 리에콜루전을 의미 있게 감소를 시켰었고 미니멀 스탠 에어리어 4.9, 그 다음에 디스탈 프락시말 엣지 각각 46.5, 58.9%의 플락 버든을 좀 기억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부스는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트 스탠 아이부스가 상당히 중요하다. 옵티미제이션 컷오프 밸류는 말씀드린 것처럼 4.9 정도로 괜찮을 것 같다. 물론 이게 이제 대부분 세브란스에서 하셨던 데이터를 제외하고는 랜덤 트라이얼이 별로 없고 또 프로스펙티브 리스트가 별로 없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가 좀 더 진행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 슬라이드로 제 개인적인 레시피를 말씀드리면 어쨌든 와이링을 하고 난 다음에 리즌 프로페션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NC나 스코링, 커름, 그 다음에 필요하면 아트랩tum을 해야 될 것 같고 본론은 아주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면서 컨세큐티브하게 본론 딜라테이션이 필요할 것 같고 당연히 적정한 시간을 가지고 나이트로글라이세린 같은 바조 달레이트를 통해서 충분히 베슬이 본래 본인들의 톤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 그러면 말씀드렸지만 디스탈 베드가 대략 15에서 25% 정도 더 커지니까 스탠 사이즈 결정을 할 때 고민해야 될 것 같고 아이부스를 만약 활용한다 그러면 플락 버든이 프락시말 디스탈 엣지에서는 50% 이하인 곳, 미만인 곳에다가 스탠을 디플하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급드렸던 것처럼 인터미디에이트 스테노시스가 있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디스탈 베슬이 커지고 또는 플래그 리그레이션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이 인텐시티 스타팅 같은 거 쓰면서 굳이 스탠을 넣지 않고 팔로우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당연히 스탠을 넣고 난 다음에 하이 프레셔 볼로닝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어정티브 프로시저가 필요한데 언급드렸던 것처럼 미니멀 스탠 에어리어가 4.9 이상은 가급적이면 이렇게 캐치를 하시면서 진행하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